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여름 옥수수밭에 뭔가 있다. 오늘 남양 특집인가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이 옥수수밭인데 요새 곡물이 더 과도하게 자라고 더 빨리 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긴 하대요. 그게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이른 폭염이 찾아와서 막 감당도 할 수 없이 덥다가 또 지금은 비가 그냥 폭우처럼 쏟아졌다가 또 여러분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큰일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열사병도 좀 막아내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건강하게 폭염을 지낼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가보시죠. 등골이 옥삭하게 해줄 거야. 한쪽은 최장 가뭄, 다른 한쪽은 기록적인 폭우. 기상 요소로 인한 산불 확산과 한계를 넘어서는 폭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후위기라고 말합니다. 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와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당장 맞닥뜨린 과제인 이상기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실 텐데요. 옥수수밭에 있다가 긴급하게 옥수수도 안 먹고, 제가 원래는 옥수수 먹고 와야 되거든요. 글쎄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이런 거 사실은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얼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영서 지역이 6.9일 늘었고, 대관령이 11.2도로 역대 1월 낮 기온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3월 강원도의 평균 기온과 최고 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지난 1월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문제는 비가 더 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4년의 폭염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었고요. 1994년에 이 기록들을 전부 갈아치운 게 2018년 폭염 때였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이 2018년 8월 1일 날 41도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거슬러 가면 2015년에 또 엄청난 가뭄이 오기도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최장기 장마가 또 오기도 했었죠. 54일 동안의 장마. 지구 전체로 보면 2016년에 지구 연평균 기온이 16.92도까지 간 게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7월 달에 17도를 넘어섰습니다.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질 때 남부지방에서는 가뭄이 극심했는데요. 이러한 기상이변들이 해마다 기록을 경신 중이고 올해도 징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원도의 온도는 요즘 어떻습니까? 원주만 하더라도 지난 30년간 대략 1도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요. 2018년도에 한참 이렇게 폭염이 왔을 때는요. 일소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소 현상이. 예, 과일들도 햇빛에 데는 겁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매우 더운 그런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죠. 최근에는 아주 강력한 태풍들도 많이 이제 지나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도 계속 빈도가 이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기도 맞아, 하고요. 불 너무 많이 나. 맞습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과학이거든요. 기후 변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완화라고 부르고요. 완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더워지는 온난화 현상에 우리가 잘 적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적응. 우리가 어쨌든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배출해놓은 양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온난화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멈춰도요? 예. 우리가 오늘은 적응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특히 온열 질환 문제는 좀 시급하게 우리가 좀 같이 배우고 실천을 잘 해야지만 줄일 수 있는 피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실천해야 할 여름철 건강관리, 가장 주의해야 할 질병인 온열 질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온열 질환은 뭘 보고 온열 질환이라고 말하는지. 일단 온열 질환은 장기간 햇빛이나 강한 열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의식 변화를 동반한 질환들을 지칭을 합니다. 일사병이랑 열사병이랑 이렇게 좀 혼돈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열사병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 되게 중한 병이죠.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네. 있어요. 체온 변화, 체온이 40도 이상이 넘어가야 열사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40도가 있고, 넘어가요. 그다음에 의식 변화가 이렇게 같이 네. 동반이 돼야 돼요. 의식 변화라고 하면 약간 뭐 헛소리를 좀 하신다든지. 헛소리를 하거나 네. 의식 정신을 잘 못 차린다든지, 네. 예, 그런 증상들이 심하게 네. 뭐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이상한 과격한 행동들이라든지 선망이나 혼수 같은 그런 네.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열사병입니다. 그런 증상들을 좀 눈여겨봤다가 그렇죠. 그 정도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 신속하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안 걸리는 거겠지만 네. 어떻게든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조금이나마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뭐 그런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더운 그 환경에서 노출이 좀 오랜 기간 돼야 된다라고 하면 미리 꼭 수분 섭취를 미리 좀 그 활동을 하시기 전에 네. 많이 해주시고 네. 혹은 이제 그 이온 음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꼭 지참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약간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뭐 약간 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네. 네,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네네. 수분 섭취보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차가운 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물이라든지 이온 음료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찾은 곳은 원주 소방서. 이곳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장소와 대상자의 각별한 유의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 그 현장의 이야기를 이분께 들어봤는데요. 이 여름이 되면은 이 온열 질환 환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나요? 특히나 이제 더워지는 7월부터 종종 많아지는데 네. 올해는 이제 날씨가 더 덥다 보니까 6월부터 이제 출동이 한 건이 생겼습니다. 6월에도 벌써 온열 질환 환자분이 발생했어요. 네, 6월 4일에 원주에서 그 축구대회를 했는데 네네. 축구대회 중에 이제 네.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강원 도내라든지 전체적으로 온열 질환 환자 수가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 추세인가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총 54명의 신고자가 있었고요. 그중에 원주는 한 4건 정도 신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오전에 그 옥수수 밭을 갔다 왔거든요. 잘 어울리나요? 네. 제가 옥수수밭을 찾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당연히 온열 질환 환자분들은 연령대가 좀 젊으신 분보다는 고령자가 많으신 많죠, 거죠? 많죠. 확실히 네. 많죠. 보통 이제 논밭에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 건설 노동자분들, 한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몸을 조이는 부분이 없도록 옷과 허리띠를 풀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이스팩이나 차가운 물병을 이용해서 목과 겨드랑이 등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대고 열을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도내 소방서에서도 센터와 지역대에 휴게 공간을 개방해서 시민들의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체크와 함께 폭염 대비 행동 요령도 배울 수 있다네요. 특히나 어르신들,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서가 보인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와서 휴식을 좀 취하신다면 이 안전한 여름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왜냐면 또 이 그 어르신분들도 괜히 저기 우리 그 소방대원 그 분들 근무하시는데 내가 가가지고 민폐 끼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시다가 만약에 진짜 밖에서 쓰러지시면 오히려 더 우리 소방대원분들은 더 그분 구출하려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니까 모든 일은 예방이 중요하다. 처치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모두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토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나는 있잖아, 전국의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친구가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어때? 너희들도 나랑 친구가 돼볼래? 인제군 내설하게 자리한 용대초등학교. 아이들이 등교하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이른 아침부터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뭔가를 꾸미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학교
학교 선생님은 아닌 것 같고 저기 누구신지? 네, 인형극에 출연하는 배우입니다. 아, 그럼 오늘 여기를 왜 오신 거예요? 좀 전국으로 인형극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 학교에 오는 날이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어린이 관객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인형극 공연을 보여준다는 무지개 인형극단. 오늘의 무대는 용대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사실 이 극단은 무척 역사가 깊다는데요. 1991년도에 춘천에 인형극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유진교 선생님하고 같이 저희가 인형극 전문극단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32년이 되었네요. 단원이라 보기엔 엄마와 아빠 같은. 네, 맞아요. 네. 엄마 아빠예요? 네, 맞아요. 아버님이세요? 예. 아, 여기 가족극단이셨구나. 그리고 이제 어릴 적부터 인형극 문화에서 놀고 그 생활 자체가 인형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기 대표? 저희는 이제 안 바뀌어요? 길에 갈림돌이 돌면 너무 제 삶과 이렇게 결착돼 있는 거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한테 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경험처럼 인형을 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보고 만지고 느낀 거 그런 작은 것들이 계속 축적이 돼서 좀 그 친구들도 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아이들 마음속에 문화예술의 씨앗을 심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다니며 공연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무료로. 그 사이 아이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얘들아, 좋은 아침. 아저씨 여기 왜 온 거예요? 오늘 너네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대. 뭘 것 같아? 선물이? 로봇을요. 로봇.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래. 기대되겠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이제 선물 받으러 갑시다. 체육관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지는 아기자기한 포토존. 좋았어. 올 여름 휴가는 용궁이다. 인형극 봤을 때 어땠어? 유치했어요. 뭐라고? 재밌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좀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돼요? 네. 내 병을 낫게 할 단 하나의 약이 네 간이란다. 제 간이요? 공연이 시작되자 다들 무대에 시선 고정. 아이고 냄새. 토끼야 고마워. 내 똥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받아가는 꼴이라니. 그래 자라가. 전래동화 별주부전을 재해석해 더욱 친숙하고 흥미로운 창작 인형극. 과연 용왕님의 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용왕님께서 토끼똥을 드시고 나서 씻은 듯이 나아지셨답니다. 만족스러운 결말에 쏟아지는 박수.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재밌었어요? 용왕님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생겼어요. 안에서 연극을 할 때 그 연극을 보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상당히 에너지가 되고 또 계속 이런 활동을 이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되게 행복한 경험을 주고 싶어요. 자, 그럼 직접 인형극에 도전해볼까요? 한번 양울음소리 한번 내볼까요? 잘하는데? 와, 양 성대모사 달인이네. 막대로 움직이는 인형도 있고 장갑처럼 손에 끼우는 인형도 있고 다양한 인형들을 직접 만져보면서 궁금증은 해소, 상상력은 뿜뿜. 야, 쟤는 멍멍이가 아니라 양인데. 난 또 푸들인 줄 알았잖아. 신나는 인형극 체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두 개를 고르는데 두 개도 각각 다른 색깔로. 왜 달라야 돼요? 모든 게 애벌레랑 다른 색깔로. 이번엔 나만의 인형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실에 구슬을 깨듯 차근차근 몸통을 만들어주고요. 하나를 먼저 콕 찌르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꾹꾹 누르면은 눈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눈을 콕콕 받고 손잡이까지 붙이면 애벌레 인형 완성!
등장인물이 하나면 허전하니까 조연도 만들어줍시다. 직접 색칠하고 내 손으로 만든 초간단 인형들. 이걸로 즉흥 인형극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옛날 용대리는 길이 좁고 자주 막혔답니다. 길 빨리 가야지 막혔다고요. 여기로 가자. 그래 우리 역주행 가자. 그래. 하지만 용대초 애벌레들은 교통체증에 현명하게 대처했어요. 애벌레들은 열심히 걸어서 나비가 됐답니다. 그렇대요. 즉흥 인형극 끝! 뭐 어쨌든 해피엔딩입니다.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어요? 연극하기도 어렵고 만드는 건 쉬웠긴 한데 연극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장래희망이 하나 없어졌네요. 원래 장래희망 그거 아니었어요. 장래희망 이거 아니에요. 원래 장래희망이 뭔데? 얘 사무한대요. 짱구 성대모사한대요 얘. 와, 기대되는데?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예상하면 안 될 것 같죠? 안 돼요. 우리 친구 할 수 있어! 파이팅! 뭐 아이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충족시킨다면 그 이상 가치는 없지 않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희들을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도움닫기 시간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형을 통해 어떤 세계든 만날 수 있고 무엇이든 되어볼 수 있는 자유로운 체험. 앞으로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인형 친구들은 늘 동심 속 친구로 추억 속에 머물 겁니다. 제목 분수 윤수진. 오르락 내리락 잘도 뛰네. 내 분수를 알아야지. 테스 형이 말했잖아. 테스 형. 테스 형. 여러분, 디카 씨를 아시나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어울리는 시적 표현을 통해 감동을 자아내는 새로운 시 형태라는데요. 디카 시인 김영빈 작가와 디카 시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어느 날 시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에 도착한 촬영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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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예요? 일단 이거부터. 웬 군복이에요? 군복? 여기 제 이름이 있는데? 설마 수진 씨 오늘 진짜 사나이 찍나요? 하다 못해서 군대까지 가야 돼요? 오늘은 저기 시인을 만나러 갈 겁니다. 시인 만나러 가는데 왜 군복을 입어요? 일단 입고 나오세요. 일단 진짜 입고 나와요? 네. 일단 입으라니까 입었는데 오호호, 수진 씨 군복 입구에 잘 어울리네요. 이곳은 공군 제17전투 비행단? 시인 만나러 간다면서 왜 이곳에 왔을까요?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곳에 시인이 있다고요? 도서관을 이용 중인 군인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이분인가? 안녕하세요. 혹시 시인 맞으세요? 찾았다 오늘의 주인공. 아니요, 저는 시인이 아니고 시인은 저쪽에 계십니다. 저쪽에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진짜다. 디카 시인 김영빈 원사입니다. 시인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시 중에서도 디카시라는 장르가 있는데 디카시를 주로 쓰는 디카시인입니다. 디카 시인이 뭐예요? 디카시라는 거는 디지털 사진, 본인이 찍은 디지털 사진에 시적 원수를 5행 이내로 붙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장르인데, 디카 씨는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영상을 포착해 찍은 사진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입니다. 2004년 이상옥 시인이 처음 주창한 이후 최근 들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김영빈 시인은 2권의 책을 출판해 주목받는 디카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 가지고 아니 그런데 군인과 시인, 이 은밸런스한 조합은 뭐죠? 나만 이상한가? 2019년도에 훈련소를 수료하고 특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김 원사님이 교관님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디카 시집을 쓰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군인인데 디카 시집을 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커피 얼룩 같은 걸 하나를 보셔도 누구는 그냥 닦아버릴 얼룩인데 김영빈 원사님은 그걸 가지고 다른 캐릭터나 문장을 상상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디카시 중에서 이제 등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제 등은 세상을 밝게 비춰주기도 하지만 또 이제 사람을 쉬게 해주는 그런 등도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시인데 그런 시를 보면서 정말 우리 김 원사님도 그러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 군인들이 말하는 김영빈 작가는 사물 하나에도 시적 상상력을 끌어내는 천상 시인입니다. 그런데 왜 김영빈 작가는 군인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뭐 아는 선생님들이 너는 고등학교도 인문계를 가서 국문과 혹은 사학과를 가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집이 좀 가난했어요. 예전에 형을 따라서 공고 전작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 대학 진학보다는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한 김영빈 작가. 어렸을 때부터 가슴속에 품었던 시의 꿈을 잊지 못해 대학원에서 시창작 강의를 듣고 디카시를 접하게 된 후 디카 시인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군 복무 중 틈틈이 쓴 디카시 중에는 동백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사슴 이야기도 있는데요. 동백이는 그의 디카시집 표지 사진으로도 썼답니다. 동백이가 곳곳에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전면부에 그래서 보면 동백이와의 추억이 담긴 디카시들이 몇 편이 나와요. 진주 공군사령부에 근무할 당시 만난 야생사슴 동백이 무릎을 꿇고 꽃을 내밀었더니 그 꽃을 받아먹었다는데요. 바로 동백꽃이었답니다. 다른 애들은 사람 근처에 오질 않아요. 다 도망가는데 얘는 일정 거리를 두고 가까이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아, 쟤라면 한번 좀 친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갑지? 자. 우와, 정말 사슴이 동백꽃을 먹네요. 진짜 신기하네. 이처럼 사슴 동백이와 친해진 김영빈 작가는 동백이를 사진으로 담아 그에 어울리는 시적 감성을 디카시로 표현했답니다. 고고한 사슴과 눈 맞추던 꿈 같은 시간 봄밤, 그리고 합리적 의심 등의 디카시들인데요. 이런 디카시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김영빈 작가가 디카시의 소재를 만나러 자주 찾는다는 무남생태공원. 수진 리포터와 함께 디카시 창작에 나섰습니다. 메뚜기, 방아깨비, 섬서구 이런 애들도 있고 개구리 지금 막 울고 있잖아요. 소재는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어요. 널려 있는 소재를 어떻게 포착하느냐가 디카시의 관건.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는데요. 그런데 디카시는 사진이 먼저일까요? 시가 먼저일까요? 디카시는 명백히 사진이 먼저입니다. 사진이 없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되거든요. 사진과 그 시적 원술이 하나의 기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영상 기호, 시적 원술은 문자 기호. 그렇습니다. 디카시를 쓰기 위해서는 사진이 먼저. 무엇보다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만 있으면 디카시용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어울리는 시를 적어보는데요. 오늘 멋진 작품 기대해도 되는 거죠? 과연 어떤 디카시가 나올까요? 분수를 보고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글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시가 보여서 분수가 글자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보여서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시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더라. 제목은 물로 쓰는 시. 이 사진과 이 언수를 따로 분리를 해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딱 놓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글자 모양을 펜으로 살짝 그려봤거든요. 이걸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용사님이랑 걸으면서 개망초가 길가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망초를 보고 시상이 떠올랐어요. 시를 쓰려고 했는데 꽃이 너무 예뻐서 꽃사진만 찍었네. 이번 시는 개망초. 직접 쓴 겁니까? 작가님의 아이디어를 조금 살짝 많이 베꼈습니다. 나뭇잎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더라고요. 벌레 먹은 잎들이. 멀리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면 구멍. 제목. 어떡해. 제목 구멍. 어떡해. 은퇴를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진지하게 작품 활동을 좀 하고 싶고요. 여력이 된다면 제가 직접 제 작품들을 가지고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찍은 작품들을 가지고 강의도 좀 해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디카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군인 김영빈 원사는 디카 시인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풍경을 사진으로 찍은 후 그 사진과 어우러지는 짧은 시를 씁니다. 사진과 시의 절묘한 어우러짐으로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디카 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동네 자칭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숨겨진 노래 재능을 뽐내고 동네 이웃과 함께 어깨를 들썩이는 흥겨운 자리인데요. 각자의 끼와 재능으로 무대 위를 꽉 채운 마을 주민들. 노래로 하나 되는 온마을 노래자랑 현장으로 가봅니다. 아니 피디님, 저희 오늘 제대로 찾아온 거 맞죠? 여기 그냥 아파트인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찾아가는 곳이요. 이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방송을 만드는 마을 방송국이래요. 아니 이런 데가 있었네요. 어떤 분들인지 또 어떤 방송을 만드는지 진짜 궁금한데 일단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맞는 거죠? 여기?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공간. 명륜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온마을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즐거운 음악과 함께 이야기가 있는 온마을 사람들. 안녕하세요. 망언니 정영숙입니다. 당부관설 지역주민 온마을 노래자랑이 오늘 오후 7시에 당관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아주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날인데요. 와, 아니 마을 방송국이라서 그냥 작은 방송국이겠거니라고 하고 왔는데 지금 장비며 여기 부스며 진짜 방송국 맞네요. 네. 온마을 방송국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지역 주민을 위한 방송국인데요. 지역 주민분들을 위한 문화 활동을 좀 증가시키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고정 프로그램으로는 온마을 데이트, 온마을 사람들이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넷째 주에는 노래자랑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자랑도 참여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아,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여기에서만 하지 않고 바깥으로 직접 나가서 지역 주민분들을 더 많은 곳에서 만나 뵙고자 오늘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날씨도 웃음 짓는 화창한 날. 특별한 무대를 만나러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더욱 의미 있는 노래자랑에 앞서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네, 그런데 이 리허설을 하는 이유는 여기 영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참가자들 모두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무대를 위해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온 분들이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실 즐기려고 왔고요.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 분이 같이 무대에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평소에도 이렇게 노래 잘해요?
네, 너무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하고 그래가지고 좀 저는 지겹지만 모두에게 이동수 화이팅! 화이팅! 친구는 학생이죠? 네, 저 중학교 다닙니다. 지금 무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혹시 떨리지 않아요? 기분이 어때요? 앞에 또 들어보셨고 또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긴장되네요. 그럼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저 이제 미운산을 부릅니다. 중학생이 미운산을 부른다고요?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지. 목소리부터 뽕필이 장난 아니죠. 혹시 어떤 분이 우승할 것 같은지 혹시 느낌이 오세요? 아무래도 저는 일단 8번째 참가자가 우승하지 않을까. 8번째 앉아있는 분 박사님 아니셨어요? 본인이요? 그런가요? 우승 자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평원중 화이팅! 우미진 화이팅! 학생부터 선생님까지 파이팅 넘치는 끼와 재능 보이시나요? 질 수 없단 생각에 참가자들 따라 대기석에 앉아 저도 연습에 열중했습니다. 산책 나온 주민들과 노래자랑 소식에 방문한 분들이 관객석을 꽉 채웠는데요.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노래자랑이 시작되는 순간 이어지는 흥겨운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출연자 무대로 나와주세요. 막걸리 한 잔. 본선을 거쳐 나온 참가자들이니만큼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력을 뽐냅니다. 분위기가 마을 잔치 저리 가란데요. 진짜 실력자를 가리기 위한 대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마을 주민분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고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유독 긴장한 한 참가자가 있었으니 어서 오세요. 소개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만 하기는 사실 몰랐어요. 한문으로 들었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해요. 기대하지 마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마을 방송국 온마을 노래자랑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 숨겨둔 끼를 마음껏 펼치고 총 8명의 참가자들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노래가 좋아서 참가한 참가자부터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참여한 참가자까지 각자의 사연으로 여름밤 무대가 빛납니다. 당광 공원이 들썩들썩이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분위기가 신나고 좋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흥도 많아지고 저 오늘 깜짝 놀랐는데 남녀노소가 다 같이 어울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다들 제대로 즐기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한 2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비대면 프로그램 때문에 온마을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뭔가 좀 새로 발산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서 뭔가 하자 생각을 하다가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주 시민의 그 노래자랑으로 좀 정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역 가수들의 축하 무대까지 이어지고 심사위원은 평가로 바빠지는데요. 아니, 오늘 실력자들이 너무 쟁쟁해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이건 뭐 온마을 노래자랑이 아니라 전국 노래자랑 못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여지껏 그 출연자 중에 최고의 오늘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면 오늘의 심사 기준은 뭐예요? 현장 반응이 일단은 우선이에요. 어떻게 현장을 이끄냐. 그 다음에 가창력. 네. 근데 사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즐기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공정한 심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예쁘게 봐주세요. 쟁쟁한 경쟁을 뚫고 저도 참가상을 수상했는데요. 쟁쟁한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게 어딘가 싶은데 과연 온마을 노래자랑의 주인공, 오늘의 대상은 누굴까요? 정의성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은 막걸리 한 잔을 부른 이동수 씨, 대상은 진또배기를 부른 정희성 씨가 차지했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대상 타셨어요. 네,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그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1등 하실 줄 아셨어요? 사실 조금 리허설 할 때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다들 다 잘하시고 그래도 이제 무대에 서니까 긴장한 것도 많이 좀 줄어들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음악과 노래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온마을 노래자랑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온마을 함께해요.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긴 온마을 노래자랑. 이들의 행복한 노래소리가 우리 마을 곳곳에 퍼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요새는 좀 지역색이 강한 게 오히려 더 장점인 것 같거든요. 관광을 와도 이거 강릉 거야? 이런 걸 좀 많이 묻게 되고 그런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에 저희끼리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다채로운 매력의 강릉을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표현한 강릉, 그 속을 들여다보실까요? 잘 뻗은 소나무가 빽빽한 숲, 이 소나무를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를 가지고 강릉에서 식음료 사업을 하고 있는 김남희라고 합니다. 소나무의 부위별로 사실 효능 성분들이 좀 많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의 속심에 해당하는 심재라고 하는 부위를 가지고요. 좋은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차나 소금 같은 가벼운 것들부터 시작해서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까지 제품을 다양하게 만드는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나무였을까요? 먹는 나무가 많아요. 가시오가피도 나무고요. 온나무도 나무고요. 실제로 식품 원료 목록이 등재되어 있는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종류만 해도 19종이 넘을 정도로 먹을 수 있는 나무는 굉장히 많고 나무는 사실 굉장히 우리 생활에 가까운 식재료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잘 뻗은 소나무 아래를 거닐다 보면 느껴지는 솔레음과 상쾌한 공기. 가끔은 이 청량함을 맛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소나무 심재로 만든 액상차입니다.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맛, 향,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느끼잖아요. 소나무 숲에 오셔서 소나무를 보시면서 차를 드시면 좀 더 색다른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많이 저희가 덕을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강릉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소나무가 지천에 널려있는 도시라서 어느 날에는 어떤 어르신이 저희 보고 우스갯소리로 야, 니네는 강릉이 뭐 차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강릉에 있는 모든 소나무를 다 저희 원료로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그냥 그만큼 친근하게 아름답게 자리하는 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 되게 큰 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갑게 들었어요. 지역에서 지역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 김남희 이사는 로컬 비즈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로컬이라고 하는 게 줄 수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색깔, 성격 같은 것들도 그 로컬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이런 다양한 어떤 로컬 춘추 전국 시대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보틀샵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공수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맛도 다 다르다는 전통주들, 어떻게 한자리에 모아놓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맛있고 이 재밌는 거를 좀 사람들이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바를 먼저 선택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본업은 디자이너고 이제 마음 맞는 형이랑 같이 동업을 해서 창업했습니다.
이 둘은 예전 직장에서 디자이너와 사진작가로 만났지만 전통주가 좋아서 또 술이 좋아서 현재는 어엿한 전통주 보틀샵의 대표가 됐습니다. 가게 한편에 있는 양조장에서는 두 대표가 이름을 짓는 건 물론 맛까지 디자인한 전통주를 하나부터 10까지 남들의 도움 없이 오롯이 손수 빚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쌀을 여기서 이제 전 처리를 해서 세미를 하고 쌀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고두밥 형태로 이제 나온 거고요. 요거는 지금 한 30kg 정도 되고요. 막걸리를 빚게 되면 약 한 200병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술이 특별한 건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강릉에서 나는 쌀을 사용하는 까닭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 있는 그 쌀 소비량을 조금 늘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저희가 술을 만드는 이유 자체도 좀 지역에 있는 특산주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찹쌀 다용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릉 찹쌀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1년 내내 빚고요. 그리고 이제 창포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 여름 시즌에 맞춰서 많이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술집에 손님과 수다가 빠지면 섭섭하죠. 네, 여기 저희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강릉의 하프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와봤습니다. 이 술이 진짜 저는 되게 좋아요. 너무 달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창포 향의 그 쌉싸름한 향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탄산이 많아가지고 되게 크리스피하기도 하고 이 여름에 마시기 되게 시원한 술이에요. 강릉의 특산품으로 술을 만들고 그걸 또 강릉에서 팔지만 정성기 대표에게 강릉은 직장을 구하면서 처음 와본 미지의 도시였답니다. 저는 원래 직업이 디자이너였어가지고 이제 강릉에 디자이너를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그냥 무턱대고 왔어요. 사실 강릉이라서 온 건 아니었고요. 그냥 떠나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여기는 옛것의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강릉시 교동입니다. 이곳에도 먼 타지에서 강릉으로 이주한 사장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파는 소품샵의 주인 김나훔 대표입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럽에 빗대어도 전혀 뭔가 꿀리지 않는 좋은 경관이나 여유가 되게 좋았어서 왔고요. 아내도 처음에 왔을 때는 강원도라는 어떤 좀 낙후된 지역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아내도 천천히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 오더니 생각보다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씩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네. 포근한 느낌의 화이트와 우드 사이 유독 싱그러운 초록색과 푸른색에 시선이 갑니다. 이 브랜드 컬러는 초록색, 파란색이 좀 줄을 이뤄요. 그래서 저희가 강릉에 왔던 이유가 숲이랑 바다, 호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컬러로 좀 입혀서 공간을 꾸려봤습니다. 저희 생활 하나하나가 다 작업에 녹아드는 것 같아요. 바다에 가면은 늘 풍경이 다르고 그게 또 저희 어떤 작업으로 탄생하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매 순간이 즐거움이고 또 일로도 이어져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저는 사진 작업도 하고 이제 그림 작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진 위에 그림을 올리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정동진 배경으로 큰 고양이 위에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바다에 놀러 와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좀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끼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엽서를 찾는 건 강릉이 담겨있는 작은 엽서 안에 적어내는 나의 사연까지도 오롯이 강릉이 되기 때문이겠죠. 친구한테 엽서 쓰고 있었어요. 편지 쓰려고. 사장님이 직접 디자인하시는 엽서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강릉 떠나는 친구한테 기념으로 써서 주려고 엽서 샀어요. 강릉에 머무는 동안에도 떠나는 순간에도 함께할 강릉의 풍광과 추억. 사실 바다나 산 같은 거 늘 어디에나 이렇게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프레임에 있는 순간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상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가끔 놀래요. 이들이 강릉에서 만나고 싶은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처럼 즐기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좀 머뭇거릴 때 새로운 대안이 있다, 좀 다양성의 한 결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어필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열심히 더 해보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 왜냐면은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없고 도시에서 청년한테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채울 수 있는 청년들이 워낙 적으니까 제가 좀만 열심히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작은 희망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는 이주가 사실 자유로워져서 어디서 한 달 살고 저기서 한 달 살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정착하게 된 곳에서 자기가 꽃피우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로컬의 아마 아이템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는 제품도 고향도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모두 강릉이겠죠. 강릉에서 펼쳐질 이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